2015년 11월 어느 추운 밤 강원도 최전방 철책선 3m 높이의 철조망 앞에 한 여성이 섰습니다. 몸무게 48kg, 키 158cm. 그녀에게는 특별한 장비도 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10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5초? 단 5초 만에 그녀는 3m 철조망을 넘었고 북한 최고의 국가대표 체조 선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여러 탈북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 체조 선수였던 한 여성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김소희는 1993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사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아니 매우 특별한 집안 배경이었죠. 평양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고 배급도 비교적 잘 받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에게 진짜 특별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재능이었죠. 소희가 7살 되던 해 인민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너 몸이 참 유연하구나. 체조 한번 해볼래? 당시 북한에서 체조 선수로 선발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무엇보다 국가의 영광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죠. 소희는 평양체육선수촌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체조 선수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아침 5시 30분 기상, 6시부터 2시간 기초 체력 훈련, 8시 아침 식사하지만 15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8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기술 훈련, 점심 식사 30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다시 훈련, 저녁 식사 후 자율 연습, 밤 10시 취침, 일주일에 하루, 단 하루만 쉬었습니다. 소희는 이런 생활을 10년 넘게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죠. 하지만 소희에게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한번 체육선수로 선발되면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만둔다는 것은 인민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러나 소희는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포기하고 쓰러질 때 소희는 견뎌냈습니다.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전국 소년체조대회에서 우승, 12살 때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15살 때 성인 국가대표 선발. 소희의 특기는 평균대와 도마였습니다. 특히 도마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공중회전과 착지는 코치들조차 감탄할 정도였죠. 소희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부하는 것처럼 가볍고 정확했어요. 동료 선수의 증언입니다. 소희가 19살 되던 2012년 그녀는 북한 체조 국가대표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북한에서 국가대표 선수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김일성 마이너스 김정일 마이너스 김정은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선전도구입니다.
소희는 특별한 배급을 받았습니다. 하루 세끼, 고기가 포함된 식사, 특별 아파트 거주, 가족에게도 혜택, 당에서 주는 특별수당.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매일 당 사상 교육을 받아야 했고 모든 행동이 감시되었습니다. 외부인과의 접촉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심지어 가족과의 통화도 검열당했습니다. 저는 새장 속의 새였습니다. 화려한 새장이었지만 결국은 새장이었죠. 후일 소희가 한 말입니다. 소희의 인생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그해 9월 소희는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인천에 갔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일원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소희는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 각국 선수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통화하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모습. 편의점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사는 모습. TV에서 나오는 다양한 채널들. 밤하늘을 밝히는 인천의 불빛들. 같은 한국 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소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은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북한 선수단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단독 행동이 허락되지 않았고 숙소 밖을 나갈 때는 항상 감시원이 동행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대화도 금지되었죠. 하지만 소희는 몰래 본 것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 한 명이 자신의 엄마와 영상 통화를 하는 모습이 강렬했습니다. 엄마, 나 메달 땄어. 화면 보여? 이게 금메달이야. 그렇게 자유롭게 아무런 검열 없이 가족과 소통하는 모습. 소희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 걸까? 인천에서 돌아온 후 소희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적인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훈련에 열중했고 당 교양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질문들이 끌어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핸드폰을 자유롭게 쓸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인터넷을 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을까? 왜? 그리고 2015년 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2월 소희의 아버지가 숙청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반당 반혁명 분자. 그것이 아버지에게 붙은 죄명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숙청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소희와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지만 소희는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당은 고민했습니다. 소희를 숙청하자니 아까웠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체제 단속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김소희 동무는 아버지의 잘못과 선을 긋고 더욱 충성스러운 선수로 거듭나면 당이 용서할 것이다. 실제로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죠. 소희의 모든 행동이 더욱 철저히 감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 가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모든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교사직을 잃었고 그들이 살던 좋은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2015년 10월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탈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성공 확률이 극히 낮았습니다. 국경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고 잡히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둘째, 어머니를 두고 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탈북하면 어머니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했습니다. 셋째,
실패하면 공개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결국 죽은 목숨이다. 천천히 죽느냐, 빨리 죽느냐의 차이일 뿐. 그리고 소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체조 선수로서의 능력. 3m 높이? 소희에게는 일상적으로 넘는 높이였습니다. 철조망? 평균대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소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즉흥적으로 탈북을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특히 국가대표 선수가 탈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시되고 통제되는 상황에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소희는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선수촌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군 출신 코치들과 대화할 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죠. 코치님, 요즘 국경 경비가 어떻다던가요? 철책이 얼마나 높다던가요? 경비병들이 24시간 감시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금지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시장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가 거래되고 있었죠. 소희는 한 선배 선수를 통해 한국 드라마 몇 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DVD 플레이어로 몰래 시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만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봤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제가 얼마나 큰 거짓말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연애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소희는 확신했습니다. 소희 앞에는 3가지 탈북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국 국경, 가장 일반적인 경로였습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간 후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소희에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희는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알려져 있었고 북한 보위부가 중국 전역에 수배령을 내릴 것이 뻔했습니다. 두 번째 해상 경로, 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 한국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배를 다룰 줄 몰랐고 해안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양에서 해안까지 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죠. 세 번째 직접 월경, 비무장지대를 직접 넘어 한국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지뢰밭이 있고 철책이 있고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에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소희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하게 그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체조 선수로서 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어요. 3m 철책? 저는 그것보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경험이 수없이 많았으니까요. 신체 준비. 소희는 탈북을 위해 특별한 신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체조 훈련 외에 그녀는 특정 동작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수직 점프 후 손잡기, 철봉 오르기, 빠른 착지 후 즉각 달리기, 어둠 속에서 균형 잡기. 코치나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희가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소희는 다른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체중 감량.
소희의 원래 체중은 52kg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체중을 48kg까지 줄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야 철책을 빠르고 조용하게 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센서가 있다면 가벼울수록 감지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코치들은 걱정했습니다. 소희 왜 이렇게 말랐어? 제대로 먹어야지. 하지만 소희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라며 둘러댔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심리적 준비였습니다. 소희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철책을 넘다가 총에 맞는 꿈,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꿈, 잡혀서 공개 처형당하는 꿈,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문당하는 꿈. 제일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었어요. 실패했을 때 어머니가 받을 처벌이었죠. 소희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절대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어머니께서 읽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성공하면 이 편지는 불태워질 것이고 제가 실패하면 저와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기적인 딸입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불효녀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저는 자유롭게 숨 쉬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소희 올림. 2015년 11월 3일. 소희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왜 이날이었을까요? 첫째,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고 바람이 불어서 경비병들의 시야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둘째,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 아니어서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달이 뜨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숨겨줄 것이었습니다. 넷째, 그날 저녁에는 특별한 정치 학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학습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녀는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날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11월 3일 아침, 소희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훈련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아침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다. 소희는 훈련 중에도 계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7시, 8시, 저녁 7시 30분 정치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소희는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오후 7시 35분. 소희는 선수촌 화장실에서 나와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다. 그냥 화장실 갔다 온 것뿐이다. 하지만 소희의 다리는 계속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뒷문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저 코치님께서 부르셔서요. 훈련장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국가대표 선수였고 경비원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다녀와라.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소희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평양에서 강원도 최전방까지 약 200km의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북한에서는 통행증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도로에 검문소가 있고 기차역에도 통제가 삼엄합니다.
소희는 몇 달 전 미리 위조 통행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 선배 선수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이었죠. 그 선배는 나중에 소희의 탈북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처벌받았습니다. 강원도 체육관에서 시합 준비를 위한 출장. 통행증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검문소에서 통행증을 검사받을 때 소희는 온 힘을 다해 침착한 척했습니다. 체조 선수시군요. 네, 다음 주 시합이 있어서요. 잘 하시오. 수령님께 영광을. 소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일 수도 있구나. 원산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했습니다. 원산에서 강원도 최전방까지는 약 50km. 이 구간은 군사지역이라 민간인 출입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소희는 걸어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산길을 통해, 길이 아닌 곳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추웠습니다. 11월에 강원도는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소희는 얇은 운동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멈추면 정말 죽는 거니까요. 새벽 5시경, 소희는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개들이 짖어댔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누구냐? 소희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저 통행증 없이 다니는 떠돌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11월 4일 새벽 6시 30분. 소희는 마침내 최전방 철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언덕 위에 숨어서 철책을 관찰했습니다. 3m 높이의 철조망. 맨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50m마다 감시초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넘지? 소희는 하루 종일 관찰했습니다.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 순찰 패턴, 사각지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희는 결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 7시 25분. 소희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그녀는 경비병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3분, 5분, 10분.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경비병 2명이 초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움직였습니다. 소희는 철책을 향해 달렸습니다. 20m, 10m, 5m. 철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뛰었습니다. 체조 선수로서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한 동작. 도마에서 뛰어오르는 것처럼 소희는 철책의 기둥을 발판 삼아 뛰어올랐습니다. 손이 철책 상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달렸습니다. 맨 위의 철조망까지 30cm. 소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10년간의 훈련, 수만 번의 턱걸이,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날카로운 철조망이 그녀의 손과 옷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완벽했습니다. 체조 선수의 착지처럼 소희는 소리 없이 땅에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5초? 철책을 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였습니다. 저기 누구냐? 경비병이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희는 이미 철책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침입자다. 발포.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소희의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작은 표적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계속 달렸습니다. 50m, 100m, 200m. 뒤에서 조명탄이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저기다! 저기! 경비병들이 소희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더 빨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체력, 48kg의 가벼운 몸, 생존을 위한 절박함, 모든 것이 합쳐져 소희는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소희는 남쪽을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시간 감각을 잃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라! 누구냐? 한국군이었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한국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소희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깨끗한 침대, 그리고 옆에는 한국군 장교와 정보기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가 한국인가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후 3개월간 소희는 하나원에서 보호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부 기관입니다.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왜 탈북했나요? 북한에서 무엇을 했나요? 가족은, 탈북 경로는? 소희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보기관은 소희가 진짜 탈북자인지 혹시 북한의 스파이는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소희처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탈북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북한 체조 국가대표였다는 증거가 있나요? 소희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는 백플립 뒤로 공중 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물구나무를 섰습니다. 믿으시겠어요? 조사관들은 놀랐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추가 조사 끝에 소희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낸 후 소희는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그녀에게 작은 원룸과 정착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한국 사회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소희가 한국에서 처음 간 곳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소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수백 가지의 과자, 수십 가지의 우유, 끝없이 이어지는 라면 종류, 과일, 야채, 고기, 생선. 이게 다 살 수 있는 건가요? 배급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점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정부는 소희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응.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보고,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소희는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김정은을 쳤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비판 기사, 풍자 만화, 패러디 영상. 이런 걸 올려도 잡혀가지 않나요? 아니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소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나라구나.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소희는 친구와 부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물었습니다. 통행증을 어디서 발급받나요? 통행증. 그게 뭐예요? 다른 지역에 갈 때 필요한 허가증이요. 친구는 웃었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은 곳에 가면 돼요. 소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유구나. 2016년 소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경험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저도 투표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소희는 투표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순간 소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희가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언론의 자유였습니다. TV를 켜면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문에는 대통령을 풍자하는 만화가 실렸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의견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걸 해도 잡혀가지 않나요? 아니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니까요. 소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판하면 3대가 멸문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구나. 하지만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북한과 남한의 언어는 많이 달랐습니다. 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청 좋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온 외래어도 문제였습니다. 컴퓨터, 마우스, 인터넷, 이메일. 소희는 이런 단어들을 처음 듣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를 차별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소희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소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탈북자라서 안 뽑는구나. 이런 경험은 소희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소희는 자유를 얻었지만 어머니는 북한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소희는 밤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처벌받았을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요? 하지만 소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먼저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남한 사투리와 외래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습니다. 대학에도 진학했습니다. 체육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요. 체조를 가르치고 싶어요. 소희는 또한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탈북자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18년 소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체조 코치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아이들에게 체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백플립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무릎을 굽히고. 소희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우와,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 소희는 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영광을 위해 체조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 체조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2019년 소희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소희의 자유일기.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기를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첫 영상은 북한 체조 선수의 하루였습니다. 조회수는 금방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 걸 결단, 존경합니다. 북한이 정말 저런 곳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다. 북한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탈북자들은 다 간첩이다. 소희는 악플에 상처받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2020년 소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희가 탈북한 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가 1년 후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시다. 소희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소희는 어머니를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으로는 북한을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어머니를 만날 거예요. 2021년 소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대학 동창이었던 준호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소희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지금의 소희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소희는 준호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자유로운 연애였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2022년 소희와 준호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는 탈북자 친구들, 대학 동창들, 체육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희는 빈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 소희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자유. 이 아이는 진짜 자유로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꿈꿨던 세상에서요. 소희는 딸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도 돼.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자유란다. 딸 자유는 엄마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합니다. 학교에서, 기업에서, 단체에서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에게 자유는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소희의 강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데 반성하게 됩니다. 소희는 말합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소희는 가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도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밖에는 더 큰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희는 32살입니다. 체조 코치로 일하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강연자로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10년 전 3m 철책을 넘던 그 소녀는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소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어요.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저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소희는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위해 가족과 이별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이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투표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10년 전 3미터 철책 앞에 섰던 한 여성. 그녀는 5초 만에 그 철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3미터 철책을 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탈북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용기는 실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꿈꾸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자유는 3미터 철책 너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싸울 용기,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탈북자분들의 증언을 참고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 영상이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